자, 수열부터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열의 뜻. 수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를 나열했다. 얘를 수를 나열했다 또는 뭐 배열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율을 나열하기만 하면 수열인데 우리는 뭔가 규칙을 가지는 수학적으로 가치를 가지는 애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일단 밑에 가보시면은 이제 수열의 뜻과 일반항. 첫 번째 이제 기억 부분 보시면은 지금 1357 되어 있고 네모가 되어 있고 11 되어 있는데 규칙을 갖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인 겁니다. 보니까는 홀수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니까 1, 3, 5, 7 다음에는 이제 9가 올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니까는 첫 번째 1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똑같은 2가 더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두 번째 니은을 한번 보시면은 2, 4, 8, 16이면 여기서는 지금 두 배씩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왜냐면 처음에는 2가 커지다가 그 다음 4가 커지다가 8이 커지다가 정확한 일정한 규칙이 있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보려면은 곱하기 2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줘야 되겠네. 그럼 곱하기 2가 됐다라고 생각해주면 얘는 32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또 곱하기 2가 돼서 64가 됐다라고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것들을 수열이라고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숫자들을 우리는 항이라고 부릅니다. 항. 그럼 이제 그 항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제일 처음 나와 있는 항을 우리는 A1 이렇게 해가지고 첫째 항 뭐 초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해서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여기 n번째 항이라는 게 나옵니다. n번째 항. 그래서 요 n번째 항, 그 n번째 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앞으로 일반항이라고 부를 거다. 그래서 이제 일반항이라고 부를 거고 일반항이 an인데 이거는 그냥 n번째의 숫자만을 얘기하는 거고 그 n번째 숫자를 가지는 모든 숫자를 다 합쳐서 우리는 요 가로 쳐서 요런 식으로 an의 중괄호 친 요 형태로 수열을 표현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항 n번째 항의 규칙을 생각을 한다는 건데 아까 전에 우리가 1, 3, 5, 7, 9 이런 식으로 가는 홀수들이 있는 수열들이 있었죠. 요런 수열들을 갖다가 이제 일반항으로 표현을 하자는 거야.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수열들인데 이 수열은 지금 그러면 일반항 싸움이라고 보셔도 무방해. 일반항을 어떻게 잘 구할 수 있을 것이냐가 이제 핵심이 될 건데 여기 일반항은 우리가 첫 번째 항을 1, 두 번째 항을 3, 세 번째 항을 5, 네 번째 항을 7, 다섯 번째 항을 9 이런 식으로 보는 거니까 여기 사이에 지금 1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갔을 때 1이 나오고 2가 들어갔을 때 3이 나오고 3이 들어갔을 때 5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n이 들어갔을 때는 어떤 식이 들어가면 될 것이냐를 봤더니 걔가 2n-1이 들어가주면 여기 보이는 1, 3, 5, 7, 9 여기 보이는 여기 an의 요 자리에다가 요 식을 n에다가 그 식을 대입하기만 하면은 n번째 항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이제 두 번째 니은이었죠. 니은 수열은 두 배씩 커지는 수열이니까 2의 n제곱이다 해서 그 수열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셈 정리. 그래서 수열, 항, 일반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296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놨는데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만능이라 그랬습니다. 만능. 어떤 n번째 항, 어떤 몇 번째 항이 오든지 간에 모든 항을 다 찾아낼 수 있게끔 하는 건데 an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3n-1이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요 n 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어라 라는 소린 거니까 요런 식으로 나와서 2다. 마찬가지 2를 집어넣으라는 거는 요 n 자리에 또 마찬가지 이번에 2를 집어넣으라는 소린 거고 그러면 결과가 또 5가 나온다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n번째 항까지 우리가 만약에 100번째 항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100을 집어넣어서 1을 빼주면은 299일 거다 해서 우리는 100번째 항까지도 구할 수 있고 뭐 1000번째, 만번째도 구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항만 구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느 항이든지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3, 6, 9, 12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을 보면은 3의 배수들이네요. 그죠? 3의 배수들은 3 곱하기 n이다, 3n이다. 이런 식으로 아실 수 있겠고. 세 번째 수열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한 번씩 보게 될 특수한 형태인데, 얘를 보시면 이제 9가 반복되고 있어요. 첫 번째 9가 1개, 두 번째 9가 2개, 세 번째 9가 3개, 네 번째 9가 4개. 그럼 당연히 n번째는 9가 n개 있을 텐데 얘네들을 일반항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은 10의 거듭제곱에서 1씩 줄어들었다라는 패턴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이해하기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n이라는 녀석은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퀴즈야.
자, 뒤에 나올 문제긴 한데 비슷한 문제인데 만약에 내가 2, 2, 2, 2, 2, 2, 2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은 그럼 일반항을 쓰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A에는 자, 요 수열 9가 반복되는 이거를 기본 패턴으로 봅니다. 기본 패턴으로 봐가지고 여기다가 곱하기에 9분의 2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런 것처럼 똑같은 숫자가 반복되는 수열은 이렇게 앞으로 10의 n제곱에서 1 뺀 거에서 9분의 어떤 숫자를 곱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 자, 여기 참고 한번 보세요. 자, 수열이 있는데 여기 수열은 지금 이렇게 똑같은 일이 지금 부호만 계속 바뀌고 있는데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가는 수열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수열은 여기다가 1을 더해 줘가지고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제곱. 자, 그러면은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 n에다가 각각 집어넣어 보시면 얘가 나타나겠죠. 그럼 얘네들의 역할은 뭐냐면 자, 부호를 바뀌는 수열에서 부호를 바꾸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또 예를 들어 보시면은 자, 우리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수열이 있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얘의 일반항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부호 바뀌는 것만 제외하면 그냥 뒤에는 1, 2, 3, 4니까 그냥 이렇게 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앞에는 지금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곱해져 있다 라는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가 이렇게 교대로 바뀌고 있는 수열이 있다면 이런 형태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낸 수열에다가 곱해 주시면 부호가 바뀌고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한수열, 무한수열인데, 유한수열은 말 그대로 이제 한계 있는, 끝이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 그런 수열이고, 무한수열은 무한히 가는 수열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셈 특강에 이제 수열과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열을 일종의 함수로 볼 수 있다. 함수는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면, 정의역에 들어가는 애들이 자연수인, 물론 여기 이제 공역에 들어가는 애들은 실수 아무거나 올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함수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 확인 코너인데, 자, 쌤이 풀어줄 건데, 자, 여러분들은 한번 정지해 놓으신 상태에서 직접 한번 풀어보고 쌤의 풀이를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따라 보시면은 공부가 안 됩니다. 자, 한번 멈춰 보시고 됐죠? 자, 이제 쌤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세 항까지를 구하시오. 그럼 그 말은 여기 보이는 n에다가 1부터 4까지를 전부 다 대입해봐라 이 말인 거죠. 대입을 해주면 답이 나올 거다. 간단한 문제네요. 그럼 첫 번째 항 여기다 1을 집어넣어주면은 2 더하기 1이니까 3. 그 다음 1을 집어넣어주면은 4 더하기 1이니까 5. 그 다음은 3 더하면 7, 9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그죠? 두 번째는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얘는 3의 1승이니까 3, 그 다음 3의 제곱은 9, 세제곱, 4제곱까지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제곱인 애들은 1, 4, 9, 16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은 얘는 그냥 계속 3을 써라 이 말이에요. 3이 반복되는 수열이다. 자, 6번에 아까 쌤이 얘기했던 부호가 바뀌는 녀석인데 뒤에는 2가 그대로 있네요. 자, 얘가 지금 그냥 n이니까 1을 집어넣어 봤을 때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죠?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수열이 반복될 거다. 자, 2번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4, 8, 12, 16인데 얘는 지금 4의 배수 4배씩 커지고 있네요. 그러면 4n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모에 10의 거듭제곱이 나타나니까, 자, 처음은 10의 1승이고 얘는 10의 제곱이고 10의 세제곱, 4제곱. 제곱일 때 두 번째 항, 세제곱일 때 세 번째 항, 4제곱일 때 네 번째 항이니까 바로 n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분자는 항상 1이 되네요. 자, 그 다음 3번 더하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를 먼저 계산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보면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가르쳐 준 대로 쪼개 가지고 더하기 앞에 따로 뒤에 따로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자, 앞에는 1, 4, 9, 16. 자, 눈치껏 접근해 보시면 얘는 n제곱이다. 아까 했던 여기 나와 있는 수열이랑 똑같은 형태고요. 뒤에는 그냥 1, 2, 3, 4 n이 더해지고 있더라 해서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필수예제는 다른 문제에서 풀이를 할 거고요. 자, 그럼 등차 수열 개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수열 중에서 좀 더 이제 특수한 성질을 가진 등차 수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등차 수열은 뭐냐? 등차 수열은 지금 보다시피 이제 예를 들어 보면 2, 5, 8, 11. 자, 첫 번째 2라고 하는 수열이 있었고 거기에서 일정한 숫자인 3을 더해서 만든 거고요. 자, 얘는 지금 처음 10으로부터 일정한 숫자인 마이너스 4를 더해서 얻어낸 수열이다. 자, 그러니까 점점 커지는 이런 수열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음수를 더하면 점점 작아지는 수열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정한 간격이다. 우리가 많이 봐왔던 우리가 이제 뭐 1, 3, 5, 7, 9 홀수들 2, 4, 6, 8, 10 짝수들 뭐 혹은 그냥 자연수 1, 2, 3, 4, 5 이런 수열들도 전부 다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왜? 자, 등차 수열을 일정한 걸 더해서 만들어낸다. 등차할 때 등이라는 게 같다, 차이가 같다, 차이가 같은 거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 더하기 되는 양이 계속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런 소리인 거죠. 뭐 짝수도 마찬가지. 얘는 지금 자연수는 원래 계속 일씩 더해서 만들어진다. 해서 등차수열이라고 보실 수 있겠다. 그러면 거기서 일정하게 더해지는 숫자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공차, 공통된 차이다라고 해서 공차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공차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자, 뭐 여기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갖다가 빼든지 세 번째에서 두 번째 항을 빼든지 바로 연달아 있는 항에서 이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주면 공차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차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웃한 두 개의 항, 연속된 두 개의 항에서 뭐 예를 들면 여기 5에서 9를 빼면 마이너스 4다 그죠? 마찬가지 1에서 5를 빼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에서 1을 빼도 마이너스 4 해서 공차가 마이너스 4다. 자, 수열 2n-3은 여기다 1 집어넣어서 첫째 항 나왔고 2 집어넣어주면 둘째 항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빼주면 공차가 2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소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등차 수열의 특징을 한번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번째 뭐 그 다음 항은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이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등차 수열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만든다고 했냐면 여기 a 첫 번째 항에다가 우리가 똑같은 공차를 더하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넘어갈 때도 똑같은 공차를 더하고 계속 똑같은 공차를 더해서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등차 수열에서 어떠한 n번째보다 하나 더 다음에 있는 항, n번째 우리 일반항이었죠. 일반항보다 한 칸 더 뒤에 있는 항을 갈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d라고 하는 공차를 더해 주시면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위에 있는 패턴처럼 보자면은 항상 두 이웃한 항들 두 번째에서 첫 번째를 빼든 세 번째에서 두 번째를 빼든 항상 이웃항 뒤에 있는 항에서 앞에 있는 항을 빼주면 상수인 D 공차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여기 또 두 번째 한 번 더 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간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처음에 수열할 때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항 싸움이라겠는데 일반항을 얼마나 잘 찾느냐에 갈려 있다 했습니다. 그럼 등차 수열도 일반항 찾을 건데 자, 첫째 항을 그냥 A1인데 A라고 그냥 표현을 해보고 그럼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이제 더해서 만들어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세 번째 항은 마찬가지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해서 만든 건데 두 번째 항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아까 했던 A 더하기 D죠. 그죠? 그래서 A 더하기 D에다가 또 D를 더한 거니까 A 더하기 2D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패턴으로 해주면 A 플러스 3D를 하면 네 번째 항이 나오는 거고 보니까는 특징이 여기 보이는 두 번째 항일 때는 공차를 한 번 더 했고요. 이 세 번째 항일 때는 공차를 두 번 더 했고요. 네 번째 항일 때는 공차를 세 번 더 했고요. 그러면 n번째 항이 일반항이었죠. n번째 항은 공차를 n-1번을 더했다라고 볼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등차 수열 일반항 A에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과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됩니다. 자,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뭐 빠르게 하는 방식도 나중에 하겠지만 일단 기초적으로 암기를 해서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3이다. 자, A가 3이다 라는 소린 거죠. 공차가 5다. D가 5다. 그러면 그때 일반항을 구해라 라고 하면 뭐 여기 적혀 있지만 다시 한번 적어보자면 자, 첫 번째 항 아까 A였죠. 그죠? 첫 번째 항을 한번 적어주고 그 다음에 n-1 해준 다음에 공차 D 5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 주시면 이거부터 먼저 적어 주시면 좋습니다. 5n 돼버리고요. 3에다가 5를 빼니까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또 두 번째 8, 5,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첫째 항이 8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공차를 구할 때 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공차를 구할 때는 요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걸 빼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5에서 8을 빼면 마이너스 3, 2에서 5를 빼도 마이너스 3.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다. 해서 이제 보니까는 얘는 첫째 항을 써주고 n-1 써주고 공차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얘부터 먼저 분배 법칙 해주면 마이너스 3n에다가 8에다가 3을 더해서 11입니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특징이 뭐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했더니 항상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1차식. 그리고 n에 대한 1차식이고 아까 전에 n과 분배 법칙된 이 녀석이 공차였기 때문에 그 n의 개수에는 항상 뭐가 붙어 있냐면은 공차가 나온다는 거예요. 공차. 자, 공차가 나온다. n 개수에는 공차가 나온다.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차가 나온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한 번씩 실수하는 게 이게 공차인데 그럼 뒤에 있는 걸 첫째 항이라고 착각할 때가 되게 많아. 첫째 항이 아닙니다. 첫째 항이 아니고 첫째 항은 항상 어떻게 구한다? n에다가 1을 갖다가 대입을 해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시 1을 대입을 해서 보자면 5에서 2를 빼서 3이 첫째 항이다. 여기도 마찬가지 1을 대입을 해주면은 뭐 8이 첫째 항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뒤에 있는 이 상수항과 첫째 항은 일단 관계가 없습니다. 공차는 n의 개수로 나타나지만 상수항은 첫째 항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일단 여기 보이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꼭 암기를 해두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이라는 거는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을 얘기하는 거겠죠? 가운데 있는 항을 얘기할 건데, 그러면 가운데라는 얘기를 하려면 보다시피 이제 항이 뭐 3개, 뭐 혹은 5개, 7개 되듯이 홀수개가 있어야 우리는 가운데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2, 5, 8에서 일단 이 5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 보이는 이 2가 첫 번째 항, 8이 세 번째 항. 그럼 가운데 있는 항을 찾아보자가 돼버린 건데, 그럼 여기에서 공차가 한 번 더 더해져 가지고 공차가 또 한 번 더 더해져서 만들어진 거니까 요렇게 바로 가려면 공차가 2번 더해졌겠죠. 그래서 8이라는 녀석은 2라는 녀석에 공차가 2개 더해졌습니다 해가지고 계산하면 D가 3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3을 더해서 얘가 지금 짠 5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는 방식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항의 개수가 많을 때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주시면 편하냐. 자, 여기에서 3개가 딱 개수가 적게 있으면요. 자, 일단 이 공차 뺀 거 3하고 요 뺀 거랑 일정하겠죠. 일정하기 때문에 그 일정한 녀석들을 갖다가 이용해서 보자는 거야. 그럼 이제 일반화 시켜서 한번 보자면, 자, ABC라고 하는 3개의 수가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데 뭐 한번 보겠습니다. ABC가 되어 있는데 그럼 공차라는 녀석은 B에서 A를 빼도 공차고 C에서 B를 빼도 공차인데 그 공차는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B를 몰아서 2B는 A 플러스 C 이렇게 만들어주면 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결과가 B는 2분의 A 플러스 C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자, 근데 우리 이거 어디서 할 때 많이 봤지? 얘는 지금 우리가 평균 구할 때 많이 했던 거죠. 평균 중에서도 산술 평균이죠. 산술 평균. 산술 평균 할 때 많이 했던 거지. 그래서 등차 중앙에 한가운데 있는 항, 등차 수열 한가운데 있는 항은 나머지 2개 있는 항들의 산술 평균이 되더라, 평균이 돼버리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가 모른다라고 한다면 2랑 8을 더해 10이죠. 10을 2로 나눠서 2로 나누면은 10을 갖다 2로 나누면 5 해가지고 바로 뿅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뒤에 보이는 20, 30, 40도 마찬가지죠. 30을 모르겠다 하면은 20, 40을 더해서 2로 나눠가지고 30이다 이렇게 바로 간단히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거 가운데 있는 항에 대해서 그에 대한 산술기하, 산술 평균에 해당한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뭔가 좀 더 있어 보이게 n번째 항 n 플러스 1, n 플러스 2번째 항이다 라고 해서 ABC가 아니고 그냥 이런 기호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가운데 있는 항 같은 경우에는 A의 n 플러스 1이 가운데 있는 항인 거니까 A의 n 플러스 1이란 녀석은 AN 플러스 A의 n 플러스 2를 2로 나눈 거다. 혹은 그냥 여기 2배 한 개, 가운데 있는 거 2배 한 개, 양옆에 있는 거 더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보시면 되겠다. 근데 여기서 등차 중앙이라는 게 꼭 3개일 때만 쓰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 3, 5, 7, 9 이렇게 5개 있다고 쳐도요.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공차가 2가 되는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 5, 9 이 3개의 항도 보시면 공차가 4가 되는 등차 수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이 5라고 하는 녀석이 또 모른다라고 했을 때요. 자, 1이랑 9라고 하는 이 두 개를 평균을 내도 5가 나오고요. 3이랑 7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5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꼭 3개일 필요는 없다. 연달아서 두 칸씩 뛰어넘어서 두 칸씩 뛰어넘어서 등차 수열이라고 해도 등차 중앙은 성립한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예를 또 보시면 3과 9의 등차 중앙. 자, 3, 9를 더해 주시면 12네요. 12를 2로 나눠주면 6이다 해서 뭐 간단히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수열 마이너스 2, A, 6, B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 여기 보이는 마이너스 2랑 6을 이용해서 A 구할 수 있겠네요. 두 개 평균 내주면 이제 더하면 4니까 평균 내주면 2 해서 나올 거고요. 자, 그럼 2 나왔으니까 이 6을 갖다가 이용하자면 2랑 B를 더한 게 6의 2배 10이다 해서 B를 10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내실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조화수열과 조화중앙 교육과정 외니까 간단하게 그냥 설명 간단하게 그냥 보여주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걸 조화 수열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조화 수열에 대해서 A, B, C가 조화 수열을 이루면 이 역수를 시킨 3개가 등차 수열이니까 이 3개에 대한 등차 중앙 가운데 있는 이거를 2배 하면 양옆에 있는 항들의 합과 같다 해서 이거를 통분시켜 가지고요. 양변에 2를 나눠준 다음 역수시키면 이런 조화중앙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코너 또 마찬가지 한번 멈춤하시고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풀이를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멈춰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3번 다음 등차 수열의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시오. 첫째 항은 보다시피 2네요. 그죠? 첫째 항은 2고요. 공차는 이웃한 두 항 뒤에서 앞에 걸 빼주면 된다 그랬죠? 그럼 공차는 5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아까 n에 대한 1차식이면 1차식이죠. n에 대한 1차식. 1차식이면은 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라고 했는데 첫째 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라 했습니다. 요 상수항이랑은 연관없다 했어요. 1을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는 거고 공차 d는 n의 개수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자, 그 다음 4번 일반항이랑 10번째 항 구해라. 일반항은 첫째 항이 2니까 공차가 또 3이랬으니까 공식 외우라 그랬죠.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A에는 첫째 항에다가 n-1d 외우라 했습니다. 자, 첫째 항 2 되는 거고 n-1에다가 공차 3이다. 그러면 3n 돼버릴 거고 2에다가 3을 빼주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n에 10만 집어넣어주면 10번째 항 나오겠죠. 그러면 30에서 1 빼니까 29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첫째 항이 7이라고 나와 있고 공차는 D에서 앞에 거 빼주면은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러면 AN은 첫째 항에다가 n-1에다가 공차 마이너스 3이다 해서 D에서부터 먼저 해주면 마이너스 3n에다가 플러스 3 되니까 10. 자, 10번째 항은 10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0에 10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이거는 등차 중앙 이용하면 되겠네요. 8과 마이너스 2 더하면 6이니까 2로 나눠주면 얘는 지금 3, 여기는 3이 들어갈 거고요. 마찬가지 얘랑 더해주면 마이너스 14니까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7이다. 근데요, 사실 이미 앞에서 이 두 개만 했을 때 공차가 지금 마이너스 5가 된다고 알 수가 있죠. 공차가 마이너스 5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5 또 마이너스 5를 해서 이렇게 구하는 게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원리처럼 이제 2번을 한번 보시면 여기는 두 개 연달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보기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자, 요때는 지금 어떻게 볼 거냐면 15라고 하는 녀석을 네 번째 항으로 보자. 자, 일반항이라고 하는 걸 꼭 n에만 한정지어 생각하지 말고 네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3번 더했겠죠. 하나 줄어서 가야 되는 거니까 이런 관점도 있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항이 지금 3이라 했는데 그럼 15라고 하는 녀석은 3에다가 3d를 더한 거다. 그럼 넘겨주시면은 12가 3d가 되는 거니까 d라는 녀석은 그러면 4다. 아, 공차가 4가 되니까 계속 4를 더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7, 또 4를 더하면 11, 또 4를 더해서 15까지 이렇게 검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 또 필수 예제는 다른 강의에서 보도록 하고요. 자, 등차 수열 합도 다른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